혹시 이런 느낌 있으십니까? 예전보다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십니까? 밥을 줄였는데도 혈당 수치는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단백질을 챙겨 먹는다 생각하지만 근육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65세 이상 성인의 3명 중 1명은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중 절반 이상이 나는 많이 먹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적게 먹는데 왜 몸은 더 나빠질까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후 식단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끼의 구조만 바꿔도 혈당과 근육, 그리고 혈관 건강까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72세 여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소식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줄 알았어요. 아침은 과일 한 접시, 점심은 국수 반 그릇, 저녁은 밥 조금과 김치. 고기는 부담스러워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공복 혈당은 경계 수치를 넘었고 근육량은 또래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흔들린다고 하셨지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 효율은 떨어지고 저장 성향은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의 몸이 새 엔진이라면 지금의 몸은 오랜 시간 달린 엔진입니다. 같은 연료를 넣어도 연소 방식이 달라집니다. 당분은 더 빨리 혈액으로 올라가고 단백질은 예전처럼 근육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적게 먹으면 괜찮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혈당은 단순히 단 것을 많이 먹어서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흰쌀밥, 면, 죽처럼 빨리 흡수되는 탄수화물도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한 식사는 혈당을 더 크게 흔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 필요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늘어납니다. 근육이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이 고기는 소화가 안 된다며 피하십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루 3끼 중 단백질이 분명히 들어간 식사는 몇 번입니까? 계란 1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이라도 꾸준히 드십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음식 추천이 아닙니다. 노후 식단의 구조를 바꾸는 원칙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정확한 단백질 비율, 혈당을 흔들지 않는 식사 순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3가지 실수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보십시오. 노후 식단의 핵심은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같은 식사에도 혈당이 더 쉽게 오를까요? 그리고 왜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잘 붙지 않을까요? 이제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같은 밥 한 공기에도 혈당이 더 크게 오를까요?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것을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그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가면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줍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의 작용이 둔해집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열쇠는 있는데 자물쇠가 잘 열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인슐린이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응이 느립니다. 그래서 혈액 속당이 더 오래 머무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그럼 밥을 더 줄이면 되지 않나? 물론 과도한 탄수화물은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줄이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근육 감소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가장 큰 창고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을 받아들일 공간도 줄어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연결고리입니다. 근육이 줄어든다. 혈당이 더 쉽게 오른다. 혈당이 높으면 지방으로 저장된다. 그리고 근육은 더 줄어든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같은 양을 먹었는데 배는 나오고 팔과 다리는 가늘어지는 느낌. 이것이 바로 노년기 대사 변화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서 혈당이 높은 이유를 오직 당분 때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백질 부족이 혈당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단백질은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길어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만듭니다. 즉, 같은 밥이라도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을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계속 논의 중입니다. 일부 연구는 하루 총 섭취량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는 한 끼당 일정량 이상을 넘겨야 근육 합성이 제대로 자극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로서는 하루 총량과 끼니당 최소량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식사는 어떠십니까? 빵과 커피 혹은 과일만으로 끝내지 않습니까? 이 식사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근육을 지키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후 식단은 연료 관리가 아니라 조직 보존 전략이라고. 이제는 살을 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근육을 지키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근육은 혈당의 창고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근육을 지키는 식단이 곧 혈당을 지키는 식단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변화가 어떻게 몸에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작은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4세 남성 환자분이었습니다. 키는 크셨지만 어깨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밥을 반 공기만 먹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오히려 자랑처럼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공복 혈당은 경계 수치를 넘었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근육량은 또래 평균보다 낮았고 체지방은 복부 중심으로 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기 줄이고 밥도 줄였는데 왜 이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기본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매년 1%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양의 감소가 아닙니다. 근육의 질도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근육으로 합성되지 않습니다. 이를 동화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계란 하나만 먹어도 충분히 자극되던 근육이 이제는 2개 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나는 예전처럼 먹고 있다. 하지만 몸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식사를 너무 가볍게 하면 오히려 근육 손실이 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을 거의 단백질 없이 보내면 밤사이 분해된 근육을 회복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혹시 이런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침은 커피 한 잔, 점심은 면 요리, 저녁은 밥 조금과 반찬 몇 가지. 겉으로는 소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탄수화물 비중이 높고 단백질은 부족한 구조일 수 있습니다. 그 74세 환자분께 저는 한 가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총 섭취량을 늘리지 않고 구조만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2개와 두부반모를 추가했습니다. 점심에는 밥양을 조금 줄이고 생선 한 토막을 늘렸습니다. 저녁에는 탄수화물 대신 채소와 단백질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특별한 약은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식사의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여기서 학계에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먼저 먹느냐,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혈당 상승폭이 20% 이상 줄어든다고 보고합니다. 모든 연구가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환자분은 한 달 뒤 다시 오셨습니다. 체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부 둘레는 줄었고 혈당 수치는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덜 떨린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체중계 숫자에만 집착할까요? 근육과 혈당이라는 더 중요한 지표는 왜 자주 잊어버릴까요? 노후 식단의 비밀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제한도 아닙니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식사,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구조, 그리고 하루 3끼의 균형.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 끼의 단백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리고 어떤 조합이 가장 현실적일까요? 그 답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끼의 단백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먼저 기본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는 체중 1kg당 하루 1.0에서 1.2g의 단백질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약 60에서 72g 정도가 필요합니다. 많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 식사로 채워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두부반모에는 약 8에서 10g, 생선 한 토막은 15g 내외입니다. 즉, 3끼에 나누어 섭취하지 않으면 권장량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나는 고기 잘 안 먹는데 부족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단백질은 총량도 중요하지만 한 끼당 최소 자극량을 넘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한 끼에 20g 이상을 섭취해야 근육 합성이 충분히 자극된다고 말합니다. 이 수치는 개인차가 있지만 노년기에는 이 기준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한 끼에 20g을 꼭 채워야 하나요? 학계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연구는 하루 총량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다른 연구는 끼니당 일정 수준 이상을 넘겨야 근육 보존 효과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권하는 방식은 총량을 확보하면서도 끼니마다 최소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즉, 세 끼 모두 단백질을 분산시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의 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완전하여 근육 합성에 유리합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조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혹시 이런 식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기는 부담스러워서 거의 먹지 않고 밥과 김치 위주의 식사, 또는 반대로 고기만 많고 채소는 부족한 식사. 노후 식단의 비밀은 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따뜻한 아침 식탁 위에 삶은 계란 2개, 두부와 채소가 곁들여진 작은 반찬, 그리고 밥은 반 공기. 이 조합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근육을 지키는 자극을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오히려 과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에 익숙할까요? 이는 오랜 식습관과 소화 부담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고기는 소화가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물론 과도한 양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양을 나누어 섭취하면 오히려 혈당 안정과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조금 전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근육은 혈당의 창고라고 했습니다. 그 창고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이 균형 잡힌 단백질 구조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백질만으로 충분할까요? 혈당을 안정시키는 또 다른 핵심 요소, 식사 순서와 섭취 속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식사의 내용에서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은 가장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특히 흰쌀밥이나 면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들이 있습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 상승폭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결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이에서 음식의 이동 속도를 늦춥니다. 단백질 역시 소화 시간이 길어 탄수화물 흡수를 천천히 만듭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빈 고속도로에 차를 몰면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앞에 천천히 가는 차량이 있으면 뒷차도 자연히 속도가 줄어듭니다. 채소와 단백질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먹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인슐린 반응이 둔해진 노년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순서만 바꾸고 양이 과하면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결국 구조와 양 두 가지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이런 간단한 원칙을 권합니다. 첫째, 식사를 시작할 때 채소를 몇 젓가락 드십시오. 둘째, 그 다음 단백질 반찬을 충분히 드십시오. 셋째, 마지막에 밥을 천천히 드십시오.
혹시 평소에는 어떠십니까? 배가 고파서 밥부터 크게 한 숟가락 드시지 않습니까? 그 한 숟가락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 분비는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식사 속도는 젊을 때 습관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르게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이미 과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됩니다. 의외로 천천히 씹는 것만으로도 혈당 반응이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씹는 과정에서 침속 효소가 분비되고 이장 신호가 뇌에 전달되는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끼 식사에 몇 분 정도 사용하십니까? 10분 이내라면 속도를 조금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식사 시간과 대사 건강의 연관성에 대해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20분 이상 식사하는 그룹이 체중과 혈당 관리에서 유리하다고 보고합니다. 모든 연구가 동일한 결론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긍정적입니다. 이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 식단의 비밀은 3가지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나누어 섭취하는 것,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는 것, 그리고 천천히 씹는 것, 아주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단순한 변화가 혈당과 근육, 그리고 혈관의 장기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을 의사로부터 자세히 듣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치료는 약으로 빠르게 보이지만 식습관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후 건강은 결국 시간을 들여야 지켜지는 영역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단백질과 순서 외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또 하나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의 구조입니다. 저녁 한 끼가 밤사이 몸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과 점심은 비교적 신경 쓰지만 저녁은 하루의 피로와 허기 때문에 가장 무너지기 쉽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은 낮아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낮보다 혈당이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특히 활동량이 줄어드는 저녁에는 섭취한 에너지가 바로 소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효의 점이 있습니다. 저녁을 너무 가볍게, 특히 단백질 없이 마치면 밤사이 근육 분해가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녁은 굶는 게 좋다는 말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취침 전 소량의 단백질이 근육 보존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물론 과도한 야식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저녁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혹시 이런 패턴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저녁에는 배가 고파 밥을 많이 먹고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적은 식사, 그리고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 이 구조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밀어 올립니다. 활동이 적으니 소비도 적습니다. 남은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제안합니다. 저녁은 탄수화물 양을 낮추고 단백질과 채소의 비중을 높이십시오. 예를 들어 밥은 반 공기 이하로 줄이고 생선이나 두부, 닭가슴살을 충분히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녁 탄수화물을 줄이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더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경향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한 배제보다는 양을 줄이고 질을 바꾸는 방식을 권합니다. 흰쌀 대신 잡곡, 면 대신 소량의 밥과 채소 조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녁 식사는 하루의 마무리입니까? 아니면 다음날 건강의 시작입니까? 밤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손상된 조직이 복구됩니다. 그 과정에 필요한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부드러운 두부, 가볍게 구운 생선. 이런 저녁은 속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근육과 혈관을 지지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가족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특히 부모님께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식사 구조 하나가 노후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단백질의 양과 분배, 식사 순서, 그리고 저녁 구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빠뜨리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간식과 음료입니다. 생각보다 사소해 보이는 이 습관이 혈당을 가장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간식과 음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밥을 많이 먹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루를 자세히 돌아보면 식사 외의 섭취가 의외로 많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액체 형태의 당분은 고형 음식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됩니다. 주스, 달콤한 믹스커피, 심지어 일부 건강음료까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른데 간식을 먼저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혈당 곡선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하루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아침 커피 한 잔에 설탕이 들어가고 오후에는 과일 주스 한 컵, 저녁 후에는 달콤한 간식 한 조각. 각각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루에 모이면 결코 작은 양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과일 자체는 건강에 이롭지만 공복에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처럼 당 함량이 높은 과일은 섭취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이나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간식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소량의 균형 잡힌 간식이 과식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합니다. 반면 단순당 중심의 간식은 대사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간식을 완전히 금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구조를 바꾸라고 말씀드립니다.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 달콤한 음료 대신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 주스 대신 통과일 소량.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배가 고파서 드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습관과 심심함 때문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활동이 줄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빈 시간을 음식이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은 정서적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식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시간으로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배가 고프다면 단백질이 포함된 간식을, 갈증이라면 물을 먼저 마시십시오. 의외로 물 한 컵을 마신 뒤 10분만 기다려도 허기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때로 신호를 혼동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백질의 분배, 식사 순서, 저녁 구조, 그리고 간식과 음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어떤 분은 같은 나이에도 활력이 다를까요? 그 차이는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하루의 작은 반복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후 식단에서 흔히 믿고 있는 잘못된 건강 상식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외로 그 오해가 혈관과 근육을 동시에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몇 가지 건강 상식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외로 그 믿음이 혈관과 근육을 동시에 지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기름은 무조건 나쁘다. 물론 과도한 포화지방과 튀김 음식은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지방이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올리브유, 들기름,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은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지방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이 지방은 살이 찐다는 생각 때문에 무조건 피하려 합니다. 그 결과 탄수화물 비중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이 구조가 혈당을 더 흔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은 신장에 해롭다. 이 부분은 매우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진 분이라면 권장 범위 내의 단백질 섭취는 안전하다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입니다. 물론 신장 질환이 있다면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학계에서도 이 주제는 계속 논의 중입니다. 일부 연구는 과도한 고단백 식단이 특정 조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균형 잡힌 범위 내 섭취는 근육 유지에 더 큰 이점을 보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혹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몸이 필요한 영양을 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오해입니다. 잡곡밥은 무조건 혈당에 좋다. 잡곡은 흰쌀보다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양이 많다면 결국 혈당을 올리는 것은 같습니다. 좋은 재료라도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또 하나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은 소화는 쉽지만 혈당은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치아가 약해져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경우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 식사가 점점 더 부드럽고 단순해지지 않았습니까? 씹는 힘이 줄어들수록 혈당 변동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씹는 과정은 단순한 기계적 작용이 아닙니다. 턱 근육을 쓰는 행위는 뇌를 자극하고 소화 효소 분비를 돕습니다. 이 역시 노후 식단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방을 무조건 피하는 것, 단백질을 두려워하는 것, 잡곡이면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믿는 것,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노후 식단의 비밀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는 구조와 순서, 간식, 오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실천을 더 쉽게 만드는 하나의 간단한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칙은 알겠는데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한 계산 대신 한 가지 기준을 제안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복잡한 계산 대신 실천을 쉽게 만드는 한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접시 비율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숫자를 외우지 않아도 되고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기본 사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비율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과 혈당을 완만하게 만드는 섬유질의 비중이 더 중요해집니다. 접시를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웁니다. 4분의 1은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은 탄수화물로 구성합니다. 이 단순한 구조가 혈당과 근육, 그리고 포만감을 동시에 관리하는 틀이 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오늘 식사는 어떠십니까? 채소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 이 원칙을 들으면 채소를 그렇게 많이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네, 섬유질은 혈당 상승을 늦추고 장 건강을 지지하며 면역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대사 건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가 전반적인 건강에 이롭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의 작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손바닥 크기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계란 2개, 생선 1토막 또는 두부 반 모 정도가 적당한 출발점입니다. 탄수화물은 주먹 하나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흰쌀 대신 잡곡을 선택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양이 과하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이 접시 비율 원칙의 장점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외식할 때도 대략적인 구조만 지켜도 혈당 곡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식단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아마도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접시 하나의 구조를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한 끼부터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큰 그림은 이해하셨습니다. 단백질의 분배, 식사 순서, 저녁 구조, 간식 선택, 그리고 접시 비율.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혹시 조심해야 할 경우는 없을까요? 다음에서는 노후 식단을 적용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안전수칙과 예외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은 원칙만큼이나 안전이 중요합니다.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안전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원칙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단백질 섭취는 반드시 조절이 필요합니다. 특히 만성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일반적인 권장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하여 개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당뇨 약이나 인슐린을 사용 중인 분들입니다. 식사 구조를 바꾸면 혈당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좋은 변화일 수 있지만 약 용량과 균형이 맞지 않으면 저혈당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 식단을 줄였는데 어지러움이나 식은땀이 있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몸은 항상 힌트를 줍니다. 세 번째는 체중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입니다. 노년기에는 비만보다 저체중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약간의 여유 체중이 생존율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른바 비만 역설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체중을 줄이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까요? 체중이 아니라 근육과 기능입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는 힘, 의자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짜 지표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치아 건강입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이 경우 부드러운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십시오. 두부, 계란찜, 생선조림처럼 소화가 편한 형태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약물 복용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약은 공복에 복용해야 하고 일부는 식사와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식단 구조를 바꿀 때 복용 시간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식사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건강관리는 식단과 약, 활동이 함께 맞물리는 과정입니다. 한 가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조화롭게 조정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원칙과 구조, 안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내용인데 막상 하려면 막막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한 변화 대신 작은 7일 계획을 권합니다. 다음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7일 시작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시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딱 7일, 구조를 실험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기본 원칙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단백질은 3끼에 나누어 섭취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천천히 먹습니다. 저녁에는 탄수화물 양을 줄입니다. 간식은 구조를 바꿉니다. 이 4가지를 7일 동안만 집중해 보십시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아침에 단백질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계란 2개 또는 두부 반모, 양이 부담스럽다면 나누어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에 단백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은 식사 순서를 의식해 보십시오. 채소 한 젓가락이라도 먼저 드십시오. 그리고 밥을 먹기 전 단백질을 충분히 씹으십시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 달라질까? 네. 작은 반복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섯째 날은 저녁 탄수화물을 절반으로 줄여보십시오. 대신 채소와 단백질을 늘리십시오. 다음 날 아침 몸의 느낌을 관찰하십시오. 공복 혈당을 재는 분이라면 수치를 기록해 보셔도 좋습니다. 여섯째 날은 간식과 음료를 점검하는 날입니다. 단 음료를 물로 바꾸고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으로 바꾸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하루 혈당 곡선을 안정시킵니다. 일곱째 날은 접시 비율 원칙을 적용해 보십시오.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4분의 1은 탄수화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율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시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7일은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한 도전이 아닙니다. 근육과 혈당을 지키는 실험입니다. 학계에서도 습관 형성에 대해 말합니다. 작은 행동을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새로운 기본값으로 인식합니다. 7일은 완성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혹시 실패하는 날이 생기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끼의 실패가 전체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다음 끼니에서 다시 구조를 잡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를 천천히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노후 식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으며 여러분께 작은 도전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이제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복잡해 보이는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노후 식단, 혈당, 단백질, 근육, 혈관. 하지만 핵심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지키는 것, 당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것 기억하시지요? 근육은 혈당의 창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창고가 줄어들면 같은 식사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노후 식단의 비밀은 근육을 지키는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백질을 3끼에 나누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는 순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녁 탄수화물을 줄이고 간식 구조를 바꾸는 원칙을 나누었습니다. 접시 비율이라는 단순한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하면 강력합니다. 여기서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식탁, 따뜻한 계란과 두부, 신선한 채소의 색감, 밥은 반 공기, 천천히 씹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 그 장면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근육과 혈관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매일 반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민해집니다. 조금의 변화에도 반응합니다.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그래서 작은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한 끼의 단백질, 한 숟가락의 채소, 한 컵의 물, 이 사소한 반복이 몇 년 뒤에 건강을 만듭니다. 의학은 약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식탁입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이고 계십니까? 완벽해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벽은 필요 없습니다. 구조를 의식하는 한 끼면 충분합니다. 7일만 실험해 보십시오. 몸의 느낌을 기록해 보십시오. 아침이 가벼워지는지, 계단이 덜 힘든지, 공복 혈당이 안정되는지, 변화를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노후를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로 맞이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수치를 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약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조용히 반복된 작은 습관이 혈당을 낮추고 근육을 지키고 삶의 자신감을 되찾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다면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제 작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데이 7분의 1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보십시오. 오늘 저녁 한 끼부터 접시 비율을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7일 후의 느낌을 나누어 주십시오. 혼자서 하는 변화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함께하면 지속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틀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